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히 분위기 좋았거든요. 몇 번의 데이트 동안 웃음도 터지고 눈도 계속 마주치고 밤늦게까지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이건 됐다 직감적으로 느꼈는데 갑자기 그녀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 서늘한 느낌. 메신저 답장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단답형으로 변하고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만 같죠. 우리 남자들을 정말 미치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때 그 농담이 별로였나? 너무 마음을 빨리 보여줬나? 하면서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필름처럼 되감기 시작하죠.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분명히 감정이 있다고 느꼈는데 왜 갑자기 다가가기 어렵게 행동하는 걸까요? 내가 그녀의 의도를 과대 해석한 걸까요? 아니면 이건 그녀가 보내는 어떤 복잡한 신호일까요? 만약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건 거의 모든 남자가 관계의 특정 단계에서 겪는 아주 클래식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죠. 더 매달리거나 이유를 까져 묻거나 혹은 반대로 삐져서 똑같이 차갑게 행동합니다. 결과는 늘 같았을 겁니다. 관계는 더 멀어지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 반복되는 실수의 고리를 끊어낼 겁니다. 왜 여성들이 이런 밀어내기 같은 행동을 보이는지 그 복잡한 심리 코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녀의 태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주도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야기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침묵, 그 잡기 어려운 감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멀어질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울리는 경고음은 거절이죠. 내가 매력이 없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독해야 할 심리 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침묵은 대부분의 경우 당신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위한 감정 처리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정 처리 시간이라니 좀 거창하게 들리나요? 쉽게 말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확실한지,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관계 초반의 설렘과 흥분이 조금 가라앉고 현실적인 감정들이 밀려올 때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관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과의 관계가 그냥 한번 만나보는 수준을 넘어 진지하게 발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여성들은 더 신중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의 속도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죠. 이건 마치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다시 읽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라는 계약서가 정말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지, 숨겨진 독소 조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인 셈이죠.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미묘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남자들은 보통 좋다, 가자, 혹은 아니다, 관두자처럼 감정을 비교적 명확하고 빠르게 결론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종종 감정의 여러 층위를 동시에 느끼고 분석합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즐겁긴 한데 미래를 함께할 만큼 안정적인 사람일까? 내 친구들과 잘 어울릴까?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니는 거죠. 그러니 그녀가 약간의 공간을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패닉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자책에서 벗어나 그녀가 지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우리 관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신호일 수 있겠네. 라고 관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당신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감정 처리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진짜 가치를 시험하게 됩니다. 네, 바로 그 감정 처리 시간 동안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시험대에 올립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당신을 괴롭히려고 악의적으로 설계된 함정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수천 년간 여성의 DNA에 각인된 아주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안정감 스크리닝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진정으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람인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진짜 알고 싶은 건 뭘까요? 당신이 그녀의 속도를 존중할 수 있는지, 불안해하지 않고 그녀를 기다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불확실한 상황 자체를 감당할 만한 감정적 그릇을 가졌는지입니다. 여성에게 감정적 안정감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을 한 척의 배를 모는 선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당신의 배에 승선한 승객이고요. 처음 몇 번의 데이트는 날씨 좋고 파도 없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고 즐겁죠.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한 발 물러서는 건 마치 예고 없이 작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녀는 당신을, 즉 선장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당신은 이 예상치 못한 파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나요? 허둥지둥하며 소리치고 왜 폭풍우가 왔냐며 하늘을 원망하고 당장 항구로 돌아가자고 안절부절 못하나요? 아니면 이 정도 파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승객을 안심시키며 묵묵히 키를 잡고 자신의 항로를 유지하나요? 그녀가 거리를 두는 것은 바로 이 작은 폭풍우입니다. 당신이 이 정도의 감정적 흔들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죠. 만약 당신이 이 작은 파도에 무너져서 불안해하고 집착하고 그녀에게 해명을 요구한다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선장과는 더 큰 바다로 나갈 수 없겠구나. 진짜 인생의 폭풍우가 닥치면 이 배는 가장 먼저 침몰하겠구나. 이것이 바로 그녀가 당신의 반응을 보기 위해 관계의 속도를 늦추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인내심과 감정 통제 능력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99%의 남자들이 처참하게 이 시험에서 낙제하고 맙니다. 자, 그녀가 만든 이 작은 폭풍우 앞에서 99%의 남자들은 무엇을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허둥지둥하며 스스로 배에 구멍을 냅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는 바로 과잉 반응입니다.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그녀에게 완전히 넘겨져 버리는 행동이죠. 이 과잉 반응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폭풍 질문입니다. 갑자기 뜸해진 그녀에게 뭐해? 바빠? 왜 답장 안 해? 혹시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거 있어? 같은 메시지를 연달아 보냅니다. 이건 마치 배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선장이 승객의 멱살을 잡고 왜 파도가 치는 거야? 당장 말해!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불안정해 보이나요? 당신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그녀를 압박하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안정적인 남자가 아니라 감정적인 짐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둘째, 과잉 보상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식었다고 착각하고 갑자기 비싼 선물을 사주거나 평소에 하지도 않던 거창한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관심을 돈이나 노력으로 되사오려는 시도죠. 하지만 이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이런 행동을 보며 아, 이 남자는 자신감이 없구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매력은커녕 부담감만 커질 뿐입니다. 셋째, 최악의 경우 수동 공격성을 보입니다. 그녀가 답장이 뜸하다고 해서 똑같이 며칠 동안 메시지를 씹거나 SNS에 의미심장하고 우울한 글귀를 올리죠. 나 지금 너 때문에 힘들어 라는 걸 티내면서 그녀의 죄책감을 유발하려는 유치한 행동입니다. 이건 안정감 테스트에서 0점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성숙한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죠. 이 모든 행동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행복과 자존감의 원천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녀의 인정과 관심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버리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분이 그녀의 메시지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광고하는 꼴이죠. 여성은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녀는 당신이라는 배가 언제든 침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조용히 구명보트를 찾아 떠나고 싶어질 겁니다. 관계는 게임이 아니지만 이 순간만큼은 당신의 패를 너무 쉽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패는 안타깝게도 불안함과 결핍이죠. 그렇다면 이 작은 폭풍우를 헤쳐나갈 현명한 선장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불안함에 허둥대는 대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오히려 그녀를 당신에게 더 끌리게 만드는 그 기술은 무엇일까요? 이건 게임의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를 조종하려는 비겁한 속임수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가벼운 자신감의 기술입니다. 가벼운 자신감이란 말 그대로 깃털처럼 가벼운 자신감입니다. 거창한 제스처나 비싼 선물로 증명하는 무거운 자신감이 아니라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당신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안정감을 말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든 거리를 두든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와 행복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태도죠. 이건 흔들리지 않는 안전과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말로만 하면 어려우니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죠.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그녀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드디어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약속 당일 오후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미안, 오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갈 것 같아. 자, 99%의 남자는 여기서 안전감 테스트에 탈락합니다. 속으로는 실망과 불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애써 쿨한 척 "아, 그래? 괜찮아. 무슨 일인데?" 라고 묻거나 "그럼 다음엔 언제가 괜찮아?" 라며 바로 다음 약속을 잡으려고 압박하죠. 이건 그녀에게 "나는 너와의 약속이 취소돼서 너무 불안해. 내 계획이 다 틀어졌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자신감을 가진 남자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이렇게 답장하죠. "알았어. 무슨 심각한 일 아니면 됐고. 아쉽네. 마침 오늘 재밌는 얘기 해줄 거 있었는데. 그럼 다음에 편할 때 알려줘. 난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운동이나 하러 가야겠다." 이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첫째, 무슨 심각한 일 아니면 됐고 라는 말로 그녀를 추궁하지 않고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해 줍니다. 둘째, 재밌는 얘기 해줄 거 있었는데 라며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경험이라는 것을 암시하며 그녀가 무언가를 놓쳤다는 가벼운 아쉬움을 줍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음에 편할 때 알려줘. 난 친구 만나러 갈게. 라는 말로 주도권을 그녀에게 넘기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너 아니어도 내 인생은 즐겁고 내 시간은 소중해.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바람대로 행동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분한 메시지는 그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진짜 성숙한 남자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자신감 있게 가벼운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과거에 정말 바닥까지 쳐봤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그녀의 모든 행동에 일희일비하며 제 자신을 잃어버렸던 끔찍한 시절이 있었죠. 몇 년 전 지인 소개로 만난 정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뻤고 대화도 잘 통했죠. 세 번째 데이트까지는 완벽했습니다. 헤어질 때 그녀가 먼저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말해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 드디어 내 인생에도 봄이 오는구나. 그런데 바로 그 완벽했던 데이트 다음 날부터 그녀의 작은 폭풍우가 시작됐습니다. 메시지 답장이 반나절 뒤에 오고 그마저도 카카, 나, 네 같은 단답형이었죠.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지? 어제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휴대폰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파트 4에서 말했던 최악의 실수를 종합 선물 세트처럼 저질렀습니다. 처음엔 쿨한 척 참다가 결국 못 참고 혹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죠. 그녀는 아니, 그냥 좀 바빠서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던 저는 더 불안해졌고 그녀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이 뭐였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불킥감입니다. 그녀가 좋아한다고 했던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2장 예매해서 넣어주려고 깜짝 선물 준비했어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에게서 온 답장은 제 연애사에 길이 남을 한 문장이었습니다. 고맙지만 좀 부담스럽네요. 우리 그냥 좋은 오빠 동생으로 남아요. 부담스럽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멀어지게 한 건 제가 실수를 해서도 다른 남자가 생겨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의 불안함과 결핍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거리두기에 평정심을 잃고 허둥대는 제 모습, 그녀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매달리는 그 절박함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매력 없는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저는 제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며 나는 너의 관심 없이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던 거죠. 그 처절한 실패 이후 저는 관계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값비싼 수업료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저에게 가치 높은 여성일수록 왜 남자의 이런 불안정한 모습을 더 빨리 감지하고 더 단호하게 멀어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가치 높은 여성일수록 당신이 보내는 불안함의 신호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하며 더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치 높은 여자라는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외모나 재력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에게 기댈 필요 없이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여성을 말합니다. 이런 여성들은 왜 더 신중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과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친구, 일, 취미 등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로 충분히 채워져 있습니다. 연애는 그녀의 삶을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아니라 이미 멋진 그림에 더해지는 아름다운 플러스 알파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에게나 쉽게 자신의 시간과 감정이라는 귀한 자원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녀가 당신과의 관계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는 것은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당신이라는 사람을 들여놓아도 괜찮을지 신중하게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마치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많은 가방들을 둘러보지만 결국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집으로 가져올 가방은 단 하나, 정말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뿐이죠. 그녀는 당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남자인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우리가 큰 가치를 두던가요? 길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보다 힘들게 줄을 서서 구한 한정판 스니커즈가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녀가 보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태도는 사실 그녀가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싶다면 당신이 그럴 만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신중함이나 거리두기는 당신의 자존심에 대한 도전이나 짜증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는 스스로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멋진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에 걸맞은 존중과 인내심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신중함을 존중하고 흔들림 없이 당신의 중심을 지킬 때 당신은 절박하거나 그녀의 관심에 의존적인 남자가 아님을 증명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나는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의 관계를 적절한 속도로 쌓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를 알아볼 만큼 그녀 역시 현명하죠. 자, 좋습니다. 그녀에게 공간을 주고 가벼운 자신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이러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오지도 않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불안감 너무나 당연합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건 현명한 전략이 아니죠. 이때가 바로 그녀가 남기는 아주 미세한 신호, 바로 작은 빵 부스러기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성이 접근하기 어렵게 행동할 때 당신은 마치 복잡한 미로를 걷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녀가 당신에게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아주 미묘한 힌트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동화 속 헨젤과 그레텔처럼 돌아올 길을 잃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흔적 같은 거죠. 그녀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왜 그냥 나 아직 당신에게 관심 있어요 라고 시원하게 말하지 않는 걸까요? 이건 그녀의 그럴듯한 부인이라는 방어 기제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드러냈다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나중에 난 그냥 친구로서 한 행동인데 라고 발뺌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상처받기 싫은 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다면 이 빵 부스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일까요? 아주 사소해서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답장은 안 하면서 꼬박꼬박, 그것도 거의 첫 번째로 확인한다거나 당신의 최근 셀카에는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서 몇 주 전에 올렸던 당신의 반려견 사진이나 읽고 있던 책 사진에 슬쩍 좋아요를 누르는 행동. 이건 그녀가 당신의 삶을 여전히 궁금해하고 당신의 피드를 일부러 시간을 내서 둘러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가장 강력한 빵 부스러기는 기억입니다. 몇 주 전 당신과의 대화에서 스치듯 말했던 사소한 디테일, 예를 들어 당신이 고수를 못 먹는다는 사실, 어린 시절 강아지 이름, 무심코 언급했던 꿈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나중에 슬쩍 언급할 때, 이때 당신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저걸 어떻게 기억하지? 관심이 없다면 절대 기억할 수 없는. 중요한 건 이 빵 부스러기를 발견했을 때 허겁지겁 달려들어 주워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녀가 당신의 옛날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해서 바로 내 옛날 사진 봤네? 크크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당신은 다시 불안한 남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녀가 애써 남겨놓은 안전거리를 당신이 박살내버리는 셈이죠. 그냥 속으로 길은 아직 열려있구나 확인하고 당신의 길을 계속 가면 됩니다. 이 신호들은 당신에게 더 세게 다가와 라는 요청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멋진 태도, 계속 유지해줘, 효과가 있어 라는 응원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가 남긴 빵 부스러기를 확인했다면 이제 당신은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의도적인 부재를 통해 매력을 증폭시키는 단계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저지르는 큰 착각 중 하나는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면 계속해서 그녀 곁에 머물고 연락하고 자신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그녀를 당신에게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희소성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희귀하고 얻기 어려운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그녀의 메시지를 1분 안에 확인하고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준비된 남자라면 그녀는 당신을 탐구할 흥미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너무 흔하고 예측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마치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처럼요. 편리하긴 하지만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죠. 하지만 당신이 가벼운 자신감을 가지고 당신의 삶에 집중하며 잠시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부재가 그녀의 마음속에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이 공백을 메우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뭐하고 지내지? 나한테 이제 관심이 없나?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이 바로 호기심입니다. 그리고 이 호기심은 매력의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당신이 옆에서 계속 말을 걸 때는 들리지 않던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이 침묵할 때 그녀의 머릿속에서 더 크게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녀는 당신과 나눴던 즐거운 대화, 당신의 미소, 당신의 유머를 스스로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존재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이건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비겁한 게임이 아닙니다. 관계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춤을 출 때도 계속 상대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스텝이 엉키는 법입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야 다음 스텝을 위한 공간이 생기고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거리를 둘 때 그것을 시험받는다고 느끼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을 의미하는 신호가 아니라 그녀가 관계를 신중히 고려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차분함을 유지하고 당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그녀는 당신의 부재를 통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 호기심은 그녀가 당신에게 다시 손을 내밀도록 이끄는 가장 자연스러운 동기가 될 것입니다. 자, 부재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걸 오해하고 아주 유치하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보복성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당신의 매력을 키우기는커녕 지금까지 쌓아온 긍정적인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최악의 수입니다. 보복성 행동이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녀가 한 행동을 거울처럼 똑같이 따라하면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는 식의 감정적인 복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의 메시지에 3시간 만에 답장했다고 해서 당신은 일부러 휴대폰을 손에 쥐고 타이머까지 재가며 많은 남자들이 이런 행동이 상대를 애타게 만들고 주도권을 가져오는 밀당의 기술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밀당이 아니라 그냥 어린애 같은 감정 싸움일 뿐입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 당신이 그녀에게 보내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는 너의 행동 하나하나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속 좁은 남자야. 나는 상처받았고 그걸 갚아줘야 직성이 풀려 라는 뜻입니다. 성숙하고 자신감 있는 남자는 절대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가 바쁘거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 보군 이라고 이해하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즐깁니다. 그녀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그녀의 흥미를 끌기 위해 가식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당신이 보복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운이 좋아서 그녀가 잠시 당신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된 관계는 절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지저분한 게임이 될 뿐이죠.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끝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남자는 이런 사소한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가 상황을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당신의 진심과 관심 수준을 평가하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세요. 보복 대신 당신만의 태도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의 존중을 얻고 진정한 관계를 시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모든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실 단 하나의 거대한 마인드셋 전환이 숨어 있습니다. 이 관점의 변화 없이는 앞에서 말한 모든 기술들이 그저 어설픈 연기가 될 뿐입니다. 바로 그녀가 아닌 당신의 삶을 관계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한 액션도 있고 가슴 찡한 드라마도 있고 때로는 유쾌한 코미디도 펼쳐지는 그런 영화 말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당신이어야 합니다. 감독도 각본가도 주인공도 바로 당신 자신이죠.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연애만 시작하면 이 간단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갑자기 자신의 영화를 중단하고 그녀의 인생이라는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려고 애씁니다. 그녀를 자신의 영화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고 자신은 그녀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는 조연, 심지어는 그녀가 불러줄 때만 등장하는 카메오 역할에 만족합니다. 그녀의 기분에 따라 영화의 장르가 공포물이었다가 로맨스로 바뀌고 그녀의 연락 한 통의 모든 촬영을 중단하고 대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 다릅니다. 그의 인생이라는 영화는 이미 그 자체로 너무나 흥미진진해서 여주인공이 없어도 스토리가 탄탄하게 진행됩니다. 그에게는 자신만의 목표라는 미션이 있고 친구들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으며 열정을 쏟는 취미라는 화려한 특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 멋진 영화에 뒤늦게 캐스팅 제안을 받은 여주인공 후보일 뿐입니다. 그녀가 합류한다면 영화는 더 풍성해지겠지만 그녀가 없다고 해서 이 영화가 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 마인드셋을 장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남자를 원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여자에게 구걸하는 남자가 아니라 이미 넘쳐 흐르는 자신의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남자를 원하죠. 당신의 삶이 이미 충분히 멋지고 목적이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녀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원하게 됩니다. 저 남자의 세상에 들어가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게 되는 거죠. 당신의 목표는 더 이상 그녀를 얻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진짜 목표는 당신만의 멋진 세계를 구축하고 그녀가 그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어 안달이 나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메인 이벤트가 되어야 합니다. 관계는 그 멋진 이벤트에 초대된 VIP 게스트 같은 것이고요. 당신은 그녀를 쫓아다니며 왕으로 만들어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왕이며 그 옆자리에 앉을 여왕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녀를 쫓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삶이 메인 이벤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제 머리로는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그래서 당장 뭘 해야 하는데? 그녀의 SNS를 염탐하고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는 것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바로 이 지점이 쫓는 남자와 끌어당기는 남자가 갈라서는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쫓는 남자는 에너지를 그녀에게 씁니다. 그녀가 뭘 할지, 무슨 생각을 할지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 모든 정신을 소모하죠. 하지만 끌어당기는 남자는 그 모든 에너지를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투자합니다. 당신은 그녀라는 행성을 맴도는 위성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고 주변의 행성들을 끌어당기는 태양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바꾸고 당신의 에너지를 바꾸기 위한 진짜 훈련입니다. 첫째, 당신의 몸을 지배하십시오. 오늘 당장 헬스장에 가서 그냥 시간만 때우지 마세요. 지난주에 들었던 무게보다 1kg이라도 더 드세요. 5분이라도 더 달리세요. 당신의 육체적 한계에 도전하고 그것을 깨부수는 경험을 하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의 의지를 담는 신전입니다. 스스로의 신전을 강력하게 만들 때 당신의 정신도 함께 강해집니다. 둘째,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십시오. 직장에서 미루어뒀던 그 골치 아픈 프로젝트를 오늘 끝장내세요. 오랫동안 구상만 해왔던 사이드 프로젝트나 사업 아이디어를 노트에 구체적으로 적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커리어와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벽돌을 한 장 쌓는 겁니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남자의 등은 그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셋째, 당신의 부족을 강화하십시오. 그녀에게 연락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 시간에 몇 달 동안 못 봤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시답잖은 농담을 하고 만나서 술 한 잔을 계획을 잡으세요. 당신의 삶이 그녀 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든든한 동료와 친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이 행동들이 왜 중요할까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당신은 결핍의 에너지를 풍요의 에너지로 바꾸게 됩니다. 당신이 그녀를 쫓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제발 나를 좋아해줘 라는 결핍의 파동을 보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삶을 가꾸기 시작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내 삶은 이미 이렇게나 멋져. 너도 함께 할래? 라는 풍요와 자신감의 파동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은 이 에너지의 차이를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를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가 당신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이라는 메인 이벤트를 연출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면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물리학 법칙처럼 관계의 역학관계의 티핑 포인트, 즉 균형이 역전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녀를 쫓지 않을 때 그녀가 당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이건 어떻게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 몰두하는 동안 그녀는 당신의 예측 불가능성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메시지를 보내면 칼같이 답장하고 언제든 만나자고 하면 달려올 것 같던 남자가 갑자기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먼저 주말에 뭐 해? 라고 물었는데 당신이 이번 주말엔 친구들이랑 바다 가기로 해서 다음 주는 어때? 라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내가 1순위가 아니었어? 그녀는 당신의 SNS를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녀 생각에 잠겨 우울해하는 모습 대신 땀 흘리며 운동하는 모습, 친구들과 유쾌하게 웃는 모습,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녀는 깨닫게 되죠. 당신의 행복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요. 이 깨달음은 그녀에게 불안감과 동시에 강력한 호기심을 안겨줍니다. 도대체 저 남자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내가 없어도 저렇게 즐거운데 함께하면 얼마나 더 재미있을까? 그러면 그녀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남기던 빵 부스러기는 이제 차려진 식사가 됩니다. 단답형이던 메시지에 질문이 많아지고 이모티콘이 늘어납니다. 먼저 당신의 일상을 궁금해하고 당신의 농담에 더 크게 웃어줍니다. 심지어 이번 주에 혹시 시간 괜찮아? 라며 당신의 스케줄을 먼저 묻기 시작합니다. 쫓고 쫓기는 역할이 자연스럽게 역전되는 겁니다. 이 순간을 맞이했을 때 절대 흥분해서 다시 예전에 쫓는 남자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당신의 페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녀가 다가온다고 해서 당신의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달려나가지 마세요. 그녀를 당신의 삶이라는 멋진 영화에 초대하되 그녀 때문에 영화의 스토리를 바꾸지는 마십시오. 이 안정적이고 굳건한 태도야말로 그녀가 당신에게서 보았던 바로 그 진짜 매력의 근원이며 그녀가 당신 곁에 오랫도록 머물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어렵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다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 삶에 집중했고 가벼운 자신감을 유지하며 그녀에게 충분한 공간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계속 차갑다면요?
만약 그녀의 침묵이 감정 처리 시간이나 안정감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진짜 관심 없음의 신호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점에서 진짜 남자와 그저 착한 남자가 갈립니다. 착한 남자는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바뀔 거야. 그녀는 그냥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오지 않을 버스를 무기한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짜 남자는 자신의 시간과 감정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는 떠나야 할 때를 압니다. 그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그녀의 거리두기가 무례함의 영역으로 넘어올 때입니다. 당신이 성숙한 태도로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상습적으로 바람맞히고도 진심 어린 사과조차 없을 때, 당신의 메시지를 며칠씩 읽지 않다가 아무렇지 않게 다른 이야기를 꺼낼 때, 당신의 삶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질문도 보이지 않을 때, 이건 더 이상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거절의 신호이자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황을 마주하는 것은 분명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패배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왕국에 아무나 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현명한 왕입니다. 그녀가 여왕이 될 자격이 없거나 그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 왕의 품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 명의 배우가 출연을 거절했다고 해서 촬영이 중단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당신은 그저 더 멋진 주연 배우를 찾아 캐스팅을 계속하면 됩니다. 무언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가치 없는 관계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강한 남자는 언제 관계를 놓아야 할지 알고 그 관계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기준을 지킨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감정 처리 시간부터 안정감 테스트, 가벼운 자신감의 기술, 그리고 떠나야 할 때를 아는 지혜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단단하게 꿰뚫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매력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연애 기술, 유혹의 법칙들이 넘쳐납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연락을 끊어야 하는지 가르쳐주죠.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뿌리 없는 꽃과 같습니다. 잠시 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지만 금방 시들어버리고 본질적인 힘이 없죠. 왜냐하면 그 모든 기술들은 당신의 결핍을 감추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력이 부족하니까 기술이라도 써야지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의 본질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낚시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고기들이 스스로 찾아와 살고 싶어 하는 깊고 맑은 호수 그 자체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목적의식, 그리고 당신의 자기 존중이 바로 그 호수를 채우는 물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이라는 메인 이벤트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당신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풍요로 채워집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가치 없는 관계를 떠날 줄 알 때 당신은 세상에 나의 기준은 높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매력은 더 이상 당신이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향기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비를 쫓아다니는 사냥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향기를 내뿜는 한 송이 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비는 스스로 당신을 찾아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접근법이 강력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연애를 위한 전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더 나은 남자, 더 강한 인간으로 만드는 삶의 철학 그 자체입니다. 설령 그녀와의 관계가 잘 되지 않더라도 당신에게는 더 단단해진 몸, 성장한 커리어, 굳건한 자존감이라는 값진 것들이 남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패배하지 않는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된다면 부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불안함에 휩쓸려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그녀의 인정을 구하는 데서 벗어나 내 내면의 힘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불확실한 순간들을 어떻게 나의 인내심과 자기 절제를 연습하는 값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정답을 밖에서 찾지 않게 될 겁니다. 당신만의 단단한 중심이 당신을 가장 올바른 길로 안내할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동기부여나 가치를 가져다 주었다면 당신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가 될 겁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혼란 혹은 과거에 겪었던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솔직한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똑같은 문제로 밤잠 설치고 있을 다른 남자에게는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지지하는 강한 남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단 하나의 문장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에게 알려주시고 앞으로도 당신을 쫓는 남자에서 끌어당기는 남자로 만들어줄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다른 누군가의 인정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다음에 더 강력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